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제대학교 장계백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한 장동균입니다. 오늘 보니까 인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고속도로는 많이 밀리고 서울 시내는 인제 여기 오는데 차량이 인제 한가해서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하게 보내시고 인제 저와 함께 또 의학적 지식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척추 수술과 관련해서 우리 인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제가 강의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척추 수술을 하면 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제 보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라고 하죠. 추간판 탈출증. 그게 인제 협착증이랑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인제 가장 많은 대표적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먼저 보시면 간략하게 인제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일단은 간략하게 두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 님 반갑습니다. 네. 연휴에도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인제 오늘 연휴래 가지고 하는 날인지 몰랐는데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척추 협착증은 인제 크게 나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인제 허리 수술을 받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척추뼈인데 척추뼈 요 뒷뼈와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 사이에 이제 동그란 인제 어 척추 중앙에 척추관이 있는데 노란 부분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머니가 동그랗게 인제 잘 그 동전 뭐 100 원짜리 크기처럼 잘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어떤 뭐 앞에서 디스크가 누를 수도 있고 뼈가 자랄 수도 있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이렇게 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인제 신경이 인제 좁아지게 되는 거죠. 신경이 인제 물 주머니처럼 이렇게 풍선 주머니처럼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인제 쪼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쪼그라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 신경 주머니가 어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해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즉 관절이 있고 인대인데 이 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관이 좀 세모 형태로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좁아지면서 어 그 중간에 있는 신경 주머니가 눌리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뭐냐? 이게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앞쪽에 있는 요 동그란 부분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디스크가 바깥쪽에는 이제 띠로 섬유륜이라는 띠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있는데 이 섬유륜 띠가 찢어지면서 이 수액이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 증상을 인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게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고민정 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임수연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빨간 부분이 인제 찢어져 섬유륜이 찢어져서 수액이 나오는 걸 인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MRI 사진인데 이 왼쪽은 신경 주머니가 이게 동그랗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까만 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바깥쪽에 띠를 뚫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어
탈출되었다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4월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요. 50대 중반 직장인이고요. 올해 초에 협착증으로 신경 차단술 주사도 맞고 시술도 받았습니다. 한두 달은 안 아프고 살만 하더니 지난달부터 다시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터질 것처럼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는데 시술 효과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인제 시술을 하는 것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어 이제 주사기에다가 리도카인이라고 있죠. 마취약. 마취약을 쪼끔 썼고 그다음에 뭐 쪼끔씩 비율은 다른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또 성분도 썼고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이염수도 썼고 해 가지고 이 주사를 넣으면 우리가 인제 치과 치료 받으면 인제 처음에 아픈데 이제 마취를 하면 안 아프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신경이 인제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약 때문에 인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인제 얼얼한 느낌이 나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는데 같은 그 약물을 인제 신경 주위에 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데 신경 주위에 마취약을 뿌리니까 신경이 인제 통증을 마취가 돼 가지고 어 신경을 인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제 우리가 약물 치료했을 때 이제 효과가 없고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맞고 나서도 오랫동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증이 이렇게 없어져서 잘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 사월 님처럼 그게 인제 주사를 뿌리더라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과 하면 마취가 깨어나듯이 그 얼얼하게 된 그 신경들도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다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효과가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올림처럼 인제 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빨리 뭐 맞았는데 한 2-3 일만 좋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인제 그러면 어떻게 언제 수술을 하느냐.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거나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바로 수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같은 것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인제 못 걷는 경우 뭐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인제 우리 고민을 인제 해야 되는 거죠. 고민정 님 RUL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스크 신경 차단술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비수술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제 크게 이런 척추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모든 치료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인제 말씀하신 제일 기본이 인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먹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사 치료,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또는 이제 다양한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도 가끔 가다가 인제 아주 급성기 때 굉장히 많이 통증이 심할 때는 인제 보조기 치료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 여러 가지 치료를 인제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가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연휴에도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주로 허리가 아픕니다. 언니도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주로 아프다고 하네요. 좀만 걸어도 허리는 아프고 쉬어가는데 저랑 언니 증세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이 좁아져 가지고 인제 증상이 나타난 건데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뒤로 제끼면 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하지만 쪼끔 걷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음 통증이 인제 좀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할머니들께서 인제 다리 아프다고 쪼끔 쉬었다고 하고 하는 것을 간헐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인제 이렇게 숙이면 좋아지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그 튀어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숙이면 이 복압이 증가돼서 쪼끔 더 인제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는 정리를 하자면 숙일 때 많이 아픈 것은 좀 디스크는 아플 수가 있고 협착증은 인제 숙이면 증상이 쪼끔 편해지는 것이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미안 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효안 님 네 반갑습니다. 네. 미안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 협착증 수술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통증이 있어요. 수술로 재발할 수도 있나요? 네. 우리가 인제 음 모든 척추 질환뿐만 아니 말고도 모든 질병은 다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 님께서 인제 수술했는데 인제 2년 정도 있다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꼭 수술한 뒤 재발한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또 위아래에서 또 4-5번 내가 수술했다 그러면 위쪽인 3-4 번이라든지 5-6번 쪽에서 인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인접 부위에서 척추 협착증이 생긴다 해서 인접 부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어 인제 만약에 계속 아프시면 MRI를 찍어서 그 수술한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수술한 위아래 인접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인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합착증은 말씀하신 대로 쪼끔씩 비슷하면서도 증상이 비슷하면서도 쪼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치료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까 인제 질문 주셨듯이 크게 나누면 수술적인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인제 다 보존적 치료하는 거죠. 비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는 인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안정 취하거나 약물 치료 또는 뭐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약물이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보조기는 인제 메인 치료는 아니고 굉장히 좀 아플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한 주일 이내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를 오래 하면 척추 근육이 약해지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습관적으로 쭉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아플 때 좀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제 물리치료하면서 인제 어 이제 재활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 외에는 수술적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보존적 치료 대표적인 것들이 인제 약물 치료 우리가 인제 지금 가장 많은 기본 되는 치료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제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리마프로스트라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약물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근육이완제라든지 뭐 항우울제, 항경련제도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사 치료는 제일 궁금한 거죠. 우리가 가장
약물 치료 안 됐을 때 통증이 또는 심할 때 같이 많이 해볼 수 있는 치료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크게 큰 틀은 주사 치료하고 하고 주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 인제 구체 쪼끔씩 명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는 수술 전 단계에서 인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로버트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디스크 내장증으로 경막에 신경 박리술 1회 후 신경 차단술 1회 받았고 통증이 잠깐 줄었다가 거의 통증이 다시 돌아와서 디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근이완제 복용하면서 다시 통증이 약간 줄어듭니다. 이 약들 매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인제 우리가 인제 말씀하신 대로 어 네 약물을 처음에 인제 굉장히 아플 때는 매일 먹어서 이렇게 인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제 어 통증이 쪼끔 개선되면 아플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쪼끔 바꾸는데요. 그래서 인제 로버트 님께 처럼 인제 좀 장기간 오래됐을 때 이제 계속 아프시면 초반기에는 좀 꾸준히 드시다가 통증이 지금 쪼끔 줄어든 상태에서는 인제 아플 때만 먹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인제 우리 척추 질환 가지신 분들께서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진통소염제, 아까 혈류개선제, 그다음에 소화제나 위보호제 같이 이렇게 처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제 안전한 약을 인제 장기간 먹어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약을 처방하지만 모든 약물 자체가 아무리 순하거나 이렇게 좀 부작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장기 복용을 하면 어 그래도 인제 간이라든지 홍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돼서 통증이 심할 때는 매일 드시다가 지금 이제 로봇님처럼 쪼끔 줄어들어서 좀 견딜만 하다 그러면 아플 때만 이제 쪼끔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님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아물기까지 척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회복도 빨리 할 수 있는지 관리 방법이나 운동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인제 어 튀어나온 디스크는 자연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광고에 수술 전 아니면 무슨 재활 치료 전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런 치료를 석 달 받았더니 디스크가 쫙 없어졌더라."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본 기억이 인제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게 인제 이 특별하게 그 치료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라는 것이 자연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증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우리가 어 처음에 아플 때는 일상생활만 하시다가 약물 치료하시거나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들면 가급적 인제 올 일상생활로 빨리 들어오고 이제 허리 신전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는 숙이면 통증이 악화되고 펴면 인제 통증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허리 신전 운동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허리 좋은 운동인 이제 약간 빨리 걷는 거, 조깅 아니면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정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데 다리가 저려서 정말 못 걷습니다. 수술하면 휠체어 탄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74세입니다. 인제 그런 질문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아, 수술하면 마비되는 거 아닌가? 바보 되는 거 불구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이제 많이 받는데 인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아주 어 극소수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로님께서 이종로님처럼 다리가 저려서 아예 못 걷는 분이면 74 세면 아직 이제 최근 나이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젊으신 분이 해당되거든요. 요즘에 외래 보다 보면 뭐 90 세도 오시고 95 세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74 세인데 디스크 때문에 뭐 다리가 저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술적 치료도 쪼끔 인제 어 고려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술한다고 인제 막 예전에 막 뭐 이렇게 안 좋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뭐 "휠체어 산다." 이런 말하시는데 대부분은 인제 좀 괜찮아지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다른 부분 건강한데 허리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잘 못 걸으시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아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습니다. "협착증 수술 후 권장할 만한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플 때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만 하시다가 척추에 좋은 운동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있겠죠. 빨리 걷기 그다음에 쪼끔 땀을 흘릴 정도 약간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페달을 흘리게 되면 옆구리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 이제 실내 자전거 보내 드리고 또는 인제 물속에서 하면 인제 근육 이제 우리 몸이 인제 부하를 적게 받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수영을 좀 권해 드립니다. 수영도 좋고 물속에서 또 아니면 인제 걷는 물속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는 숙이면 안 되고 앞 통증이 유발되고 협착증은 숙이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신전 운동 많이 하시고 협착증은 밀어 숙이는 운동 많이 하시면 허리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화영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를 치료하는 목적은 같지만 어 어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도수 치료 받고 한방에선 침, 주스투나요법 받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 보는데 저처럼 하는 거 다 해 봐도 괜찮은지 과요불급인지 어떤 치료 받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인제 허리를 놓고 인제 뭐 원래는 정형외과죠.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 클리닉, 마취통증의학과 다양하게 지금 다 이제 허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많은 분들께서 통증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인제 여러 과에서 다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떤 치료는 여기서 하고 어떤 치료는 저기서 하고 다 쪼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인제 일단은 예전부터 척추 질환의 인제 기본이죠. 그래서 인제 정형외과가 인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치료하는 과인데 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정형외과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형외과 하셔 가지고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맞는 물리치료 받는 것을 권해 드리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싼 거부터 해서 도수치료처럼 비싼 것도 있고 막 하는데 뭐 굳이 제 생각에는 비싼 치료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일반적인 재활 치료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한방병원 가면 당연히 인제 침 같은 거 놓겠죠. 그런 것들도 뭐 일단은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인제 맞는 했을 때 편안한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때는 이것저것 다 해 봐도
이것저것 다 해봐 가지고 자기한테 좀 많이 도움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해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너무 아픈 경우에는 인제 그다음 단계 치료로 나아가고 결국에 막 못 걷게 되거나 아니면 마비가 발생하거나 대소변장애 발생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도 인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로버트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를 뒤로 살짝만 젖혀도 허리가 아픈데 숙여도 아프나 뒤로 치는 게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뭐 일단 허리 자체가 아픈 것은 대부분 인제 근육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처럼 인제 좀 젊거나 건강한 분들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꼼짝을 못해 가지고 119 타고 응급실 왔다. 아니면 세수하다가 잠시 이제 숙여다가 삐끗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뭐 응급실 왔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척추 근육에 있어 가지고 밸런스가 쪼끔 무너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근육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어 인제 근육이완제라든지 진통제 주사 주고 약물 치료한 다음에 "일 주일 뒤에 오세요." 하면 대부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하거나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인제 근육을 쪼끔 쉬게 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나중에 갱년기나 폐경을 겪으면 골밀도가 떨어질 텐데 척추 수술이 장기적으로 흰자마디 척추 수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일단은 인제 뼈가 폐경이 되면 인제 우리 뼈에 좋은 호르몬 인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인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는데 어 인제 뼈가 약해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수술은 4-5번 했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에 아니면 수술 받지 않은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인제 허리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뭐 4-5번 허리 수술했다가 이제 목이 평생 동안 괜찮으라 이런 보험 없듯이 어 허리 수술이 잘못돼서라기보다 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화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님께서 허리 통증약을 일 주일분 지어 왔는데 아플 때만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예, 처음에 일 주 정도는 꾸준히 먹어도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뭐 일주일분 받아왔는데 3 일치 먹고 통증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일 주일치 안 먹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을 때는 꾸준히 먹다가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 아플 때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넷플릭스 7670 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는데 허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왼쪽 종아리만 저리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맞나요? 네. 우리가 허리가 계속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가 아픈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허리는 큰 문제는 없고 왼쪽 종아리가 저리거나 뻥치가 오거나 이런 어 그런 경우는 인제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인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도 다리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리는 형태라기보다
갑자기 막 쥐어짜듯이 쥐가 나듯이 막 갑자기 막 경련이 일어나듯이 굉장히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척추 협착증도 가능성이 있지만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 가지고 혈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인제 저희가 환자분을 뵀을 때 "혈관이 문제가 있는 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관 쪽으로도 같이 협진을 보거나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어 찾는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끔 뭐 방사통이 오는 정도면 당연히 수술은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보존적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다. 그래서 인제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언제 하느냐 그런 것은 인제 어 가장 대표적으로 인제 디스크뿐 디스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인제 딱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신경하는 인제 마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발가락이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발목이 안 움직인다 하면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너무 심하게 눌려서 마비가 온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어 마비가 왔다 그런 경우에는 좀 가급적 빨리 인제 정밀 검사를 해서 그게 척추 때문이라고 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 개월 정도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약물도 먹어 보고 물리치료도 해 보고 아니면 주사 치료도 해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도 못 간다. 너무 다리가 아파 걷지도 못한다. 아니면 가정주부인데 근처에 뭐 마트에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간다.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걷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처럼 이렇게 인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 장애가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리는 구조물을 다 제거해서 신경을 인제 안 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감압한다. 의학적 용어로 감압술, 충분한 감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인제 어떤 수술이 있느냐. 수술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눌린 걸 제거하는 목적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눌린 것만 제거하는 감압술을 할 수가 있고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협착증이 있으면 이렇게 디스크가 좁아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어 노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사를 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움직임을 인제 제한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모션 프리저빙 수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미경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최근에 뭐 내시경 수술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걸 하느냐는 다양한데 환자분의 지병, 나이,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 나는 무조건 내시경 하겠다.' 아니 인제 심한 경우 내시경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하면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 자기 질환에 맞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 평생 잘 쓸 수 있는 중요한 치료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병원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척추 내시경 수술 보험 처리되나요? 요즘에 척추 내시경 많이 하시죠?
내시경 자체는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 걸 보험 처리가 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그 수술 자체는 보험이 되지만 그 이제 수술을 하면서 비보험되는 약물이나 재료들을 쓰면 그것은 인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까 척추합작증 다양한 수술은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재료들 자체가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쪼끔 가격 차이가 쪼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재료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쪼끔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척추 수술 후에 어떤 어 아 예 넷플릭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전통적인 척추 유압술 말고 내시경 또는 현미경 수술의 성공도 현재 대세인가요? 네. 일단은 인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도 지식이 많고 이제 가급적이면 짧게 수술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인제 대학병원 말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제 하 거기서도 인제 포스트 오피 케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작게 하는 내시경 수술은 좀 많이 하는 것이 인제 현재 트렌드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술을 하느냐는 그 환자분의 증상과 그다음에 질환 나이 그리고 협착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작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유압술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증상 본인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고하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음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여러 군데가 아프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른쪽 손에서 쥐가 나는데요. 우측 마유도 통증이 심한데 목 디스크 때문인가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수영을 시작했는데 필라테스도 좋은지 도움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누르면 목 신경을 누르면 이제 손이 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쭉 전기가 나듯이 저리면 목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경이 누리면 목 신경이 누리면 이 팔이 저리고 어깨부터 해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신경이 눌리면 엉치부터 해서 다리가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손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린 경우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아 내가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 아까 말씀드린 수영 좋죠. 수영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추관 탈출증 같은 대표적인 질환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어 보 어 얘기 말씀드렸고 크게는 기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보조기 같은 것들이 있고 수술적 치료에는 기본 원칙은 눌린 것을 제거하는 감압술인데 환자분의 척추의 불안정 정도,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서 어 단순히 감압술만 하는 경우, 내시경으로 통해서 하는 경우, 현미경을 보고서 하는 경우 아니면 열어서 절개를 하는 경우 다양한 것이 있지만 뭐가 좋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라 환자분의 증상과 나이와 질병과 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많이 또 좋은 참석해 하셔 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가족분들과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